애착 수업 4장 상처받은 애착을 안정시키기. 사례 네 번째. 나오 씨는 왜 과식과 구토를 멈추지 못했을까? 대학 4학년을 휴학한 나오 씨는 과식과 구토를 반복하며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다. 아버지는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엘리트이고 오빠도 명문대를 나와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었다. 나오 씨도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빠와 비교하면 평범한 수준이었다. 나오 씨는 정이 많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따뜻한 여성이었지만 성적과 학력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존재감이 매우 미미했다. 어머니는 최근까지 딸의 이상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논문만 제출하면 졸업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오 씨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딸의 일상을 의아하게 여기던 어머니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음식을 잔뜩 쌓아서 밤늦게까지 폭식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감시했고 딸은 어머니를 의식한 듯 방에서 구토한 다음 몰래 화장실에 버리곤 했다. 어머니는 딸의 행동에 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끼며 화를 냈다. 취업이 결정되었는데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고 그러면 합격한 회사를 다닐 수 없다. 어머니는 초조한 마음에 딸을 꾸짖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딸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오 씨를 상담해 보니 어머니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일이 없었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했단다. 이유를 물어보니 진심을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잔소리를 해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이란다. 반면 어머니는 자신이 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딸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병원을 찾아가곤 했다. 나오 씨가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학생이 그녀의 사소한 실수를 비웃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오 씨는 그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자신감을 잃고 마음 둘 곳도 잃어버린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폭식으로 달래고 있었다. 의학 모델을 바탕으로 나오 씨의 증상을 진단하면 비정형 우울증, 섭식장애, 사회불안장애라 할 수 있다. 비정형 우울증은 특수한 우울증으로 과식이나 과다수면을 동반한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딸이 비정형 우울증 때문에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딸을 이해했다. 그런데 사실 비정형 우울증 환자의 과식은 평소보다 식욕이 약간 증가하는 수준일 뿐이다. 나오 씨처럼 음식을 먹고 토하는 증상은 비정형 우울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섭식장애라고 봐야 한다. 또한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를 피하는 것을 사회불안장애라고 하는데 나오 씨는 이 증상도 보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과식을 하고 구토를 해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본인이 원할 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나오 씨뿐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상담을 받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딸의 질병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게 불만인지 처음에는 왜 제가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본인 스스로는 훌륭한 어머니라고 자부하는데 딸을 대하는 방법을 이러쿵저러쿵 조언하자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딸을 아끼는 마음이 강했기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나의 조언대로 상담을 받으며 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자 나오 씨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과식과 구토가 줄어들더니 마침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딸의 상태가 좋아지자 어머니도 마침내 나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표정으로 지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오 씨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했고 직장에서 만남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증상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한숨을 내쉬거나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한다.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며 의사를 재촉하고 의사 역시 대증요법을 선택하기 쉽다. 하지만 증상에만 집중하는 순간 진정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증상은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2차, 3차 반응일 뿐이기 때문이다. 강하류를 청소해도 상류의 오염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나우씨 사례에서 상류의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불안정한 애착이었다. 나우씨의 문제를 애착 모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공감 능력은 부족했다. 어머니에게는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어머니는 나우씨의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우씨는 늘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어머니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다. 이런 어머니는 육아에서도 자신이 정한 규칙을 강요한다. 자기 규칙을 잘 따르면 착한 아이, 규칙에서 벗어나면 나쁜 아이다. 나우씨는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규칙에 순응하면서 자랐다. 어머니가 법인 셈이었다.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 어머니 마음에 들려하거나 반대로 철저히 반항하는 나쁜 아이가 되기 쉽다. 나쁜 아이가 될 수 없었던 나우씨는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오빠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었고 어머니의 표정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입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 몰라 늘 불안에 떠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표정에 민감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성향을 불안형 애착이라고 한다. 나우씨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다. 불안형 애착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 쉽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표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신체와 관련된 콤플렉스가 많으며 사회불안장애나 섭식장애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완벽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강하며 하나만 잘못해도 모두 쓸모없다고 단정해버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기 쉽다. 나우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줄곧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어머니는 기뻐하기보다 이제 부담에서 해방되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나우씨는 이 직장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어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결단을 재촉하는 듯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고 졸업을 하면 이미 취업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했다. 나우씨가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것은 임시 안전기지와 본래 안전기지가 돼주어야 할 어머니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우씨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상담을 권했다. 다행히 어머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 되자 나우씨의 애착은 안정되면서 다른 증상들도 점차 사라졌다. 어머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자기 기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마침내 본인의 생각을 바꾸면서 딸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딸의 자립도 지원해 주었다. 이 사례에서 나우씨의 증상은 자립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나우씨 사례처럼 큰 문제 없이 자립에 성공하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불안형 애착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립은 매우 커다란 시련이다. 이 시련을 무사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기지는 매우 중요하다. 나우씨 사례의 근본 문제는 어머니가 안전기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불안정 애착이 생겼다는 점이다. 여기에 취업과 자립이라는 과제가 더해지면서 심신이 균형을 잃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증상들은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 어머니가 안전기지 역할을 못하는 데서 비롯된 불안감이 막다른 곳에 이르러 견디지 못하고 둑이 터지듯 폭발해버린 결과다. 그러니 강상류에서 계속 밀려오는 문제의 근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증상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도 금방 재발한다. 결국 회복의 열쇠는 어머니에게 있었다. 어머니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의사나 상담사가 임시 안전기지가 되어주어야 했다. 의사 같은 제3자가 당사자의 임시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 앞에서 설명한 애착 안정화 접근법이고 당사자와 어머니의 관계가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애착 회복적 접근법이다.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개선 효과만 따지면 후자가 훨씬 강력하다.